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0일이죠. 월요일 저녁인데 약속대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전에 휴머니젠의 홈페이지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먼저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나 나왔어요. 자료는 휴머니젠 홈페이지에 올라온 프레젠테이션 PDF 자료입니다. 개요가 이렇게 있고요. 목차입니다. 목차 5개를 번역을 해왔습니다. 란셋 호흡기 의학저널 발표, 라이브에어 3상 520명 연구자료, 액티브 5 233 연구 환자 등록 완료, FDA, MHRA, EMA 규제 절차에 관한 점검, 렌질루맙 추가 적응증, 이파보투주맙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렌질루맙의 추가 적응증은 카티 치료제로서의 병용 임상이 있죠. FDA와 규제 절차 점검 중이고, CMML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연구 첫 환자 등록이 21년 4분기에 이루어졌고요. 급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첫 환자 등록이 2022년 3반기에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약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끔 헷갈립니다. 렌질루맙에서의 코로나에서의 렌질루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망자가 82만 5천 명 이상 발생했고요. 확진자가 5,700만 명 이상입니다. 78%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하루에 입원 환자가 15,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나? 녹화되고 있죠? 네. 액티브5 연구 결과 자료는 22년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C-스마트 연구, 암 환자에서의 코로나 예방이죠. 예방에 관한 렌질루맙 임상은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 가교 임상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된 규제 절차, 미국에서의 코로나, 액티브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 긴급 사용 승인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 카티 치료제 임상, 예스카타 병용 3상 투여 진행 중입니다. 영국, 액티브 연구 결과 및 PPQ를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유럽은 조금 더 늦습니다. 영국 제출 후에 조건부 판매 허가 가속 심사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적응증 얘기입니다. 만성 골수 당뇨성 백혈병은 호주 임상 환자가 등록 중이고요. 급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앞으로는 HVHD라고 할게요. 이 다음부터는 영국 22년 상반기에 첫 환자 등록이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파보투주맙은 전 임상시험 호주 계약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곧 이제 임상시험 개시가 되겠죠. 렌질루맙의 국제적 임상 파이프라인입니다. 코로나 관련 파이프라인만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연구 이름이 라이브에어, 액티브5, C-스마트, 그리고 코리안 PK 브리징 스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에어 임상은 다들 알고 계시는 임상 3상 연구이고요. 액티브5 연구는 임상 233 연구입니다. C-스마트 연구는 임상 3상 연구이고요. 한국 가교 임상은 1상 연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라이브에어 3상은 미국 24개소, 브라질 11개소에서 진행이 됐고요.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액티브5 연구는 400명 이상 환자가 등록이 완료됐고요. 임상 233 연구이고 미국과 한국에서 55개 이상의 지역에서 환자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비용 지원을 했습니다. C-스마트 연구는 호주 5개소에서 환자를 모집 중이고요. 한국에서 가교 임상을 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 1개소에서 서울대병원이겠죠. 1개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KPM 테크와 텔콘의 브랜드 CI가 들어있는 게 좀 고무적이네요. JP모건 헬스케어에. 그리고 여기 한글도 여기 KPM 테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파트너 컴퍼니 스폰서드 텔콤과 KPM 테크가 비용을 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돈 필요할 겁니다. 지금
비코로나, 코로나 외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쉴드 임상, 레이팅 임상, P-리치 M 임상이 등이 있고요. 렌질루맙은 카티 치료제, 쉴드 임상이죠. 임상 3상이고, 레이팅 연구, 아큐트 급성 20현대 축주 질환, GVHD 임상 2, 3상입니다. P-리치는 류케미아, 백혈병에 대한 임상이고 임상 2, 3상이에요. 다 임상 막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티 치료제는 미국에서 30개소 정도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요. 22년 상반기 내에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환자 등록은 150명이 목표입니다. 레이팅 연구는 GVHD 연구고요. 24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2년 상반기 중에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백혈병 치료제 임상은 임상 2, 3상이고 여기는 21년 작년 10월에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졌고 총 72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호주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브라질, 한국 등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휴머니제입니다. 렌질루맙의 개요 보시겠습니다. 인간화 항체, GM-CSF를 중화를 통한 면역폭풍 예방 및 치료, 면역원성을 감소시키고 친화성이 높고요. 느린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문구가 예전과 다르게 좀 더 강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침습 기계환기 전 단계인 신규 입원 환자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렌질루맙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은 좀 더 투여할 대상 환자가 좀 폭이 넓다는 거겠죠. 하루에 3회 8시간 간격으로 정맥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취급하기에 편의성이 있고 기초치료제로서의 잠재력, 이 문구는 처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치료제와 병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란셋 호흡기 저널의 게시, 임상 3상 라이브에어 동료 검토 자료를 출판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시 기계 환기 없는 생존율 향상을 증명했으며 안정성 문제는 플라시보와 동일했다. 연구 대상의 60%가 저산소 유량 혈증이었다. 집중치료실 전 단계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부전 또는 침습, 비침습적 기계 환기로의 이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RP가 코로나 치료 시 한 가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라이브에어 연구 자료인데요.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렌질루맙 임상에 이렇게 렌질루맙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는 게 좀 드러나요. 몇 군데에서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백인이 70% 정도 있지만 이거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인도 알래스칸 네이티브도 있고 그리고 멀티플 다양한 인종 그리고 기타 인종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인종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연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00명을 초과해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초기 목표는 라이브에어를 준수한다. 첫 분석 인구는 CRP 150 미만의 85세 미만 환자를 먼저 분석을 할 거라고 합니다. 렌질루맙 플러스 렘데시비르 그리고 플라시보 플러스 렘데시비르, 다시 말해서 렌질루맙 대 플라시보를 비교를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액 NIH에서 후원 중입니다. FDA로부터 확인을 한 가지 받았는데요. 설계된 액티브5 연구가 그대로 진행을 해도 긴급 사용 승인의 수정한 자료를 지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중요하죠. 결과 자료는 MHRA 영국 그리고 EMA 유럽 제출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라이브에어 연구와 액티브5 연구의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임상 개소가 훨씬 더 늘어났고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 모집단도 좀 더 많습니다. CRP 150 미만을 좀 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할 수 없는 환자의 기준, 이게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웨어 연구에서는 IL 약이라든지 JAK 저해제 약물을 8주 이내에 투여한 사람은 제외를 시켰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번에는 액티브 연구에서는 4주 이내에 투여한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못 보던 제외 기준이 있는데 5월 그 이상의 도즈 렘데시비르를 스크리닝 이전에 투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고요. ALT 또는 AST 간염증 수치죠. 간질환 수치죠. 그게 이제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있으면 제외시키고, EGRF라는 수치가 20mg 이하면 미만이면 제외시켰고 85세 이상이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이 조금 더 걸렸나 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렌질루맙의 시장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3억 명 이상 발생을 했고요. 미국 외 국가가 86%입니다. 100만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나라가 42개국입니다. 영국 롤링 리뷰를 통한 조건부 마케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2년 2분기 중에 서명 결과가 수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승인 절차는 준비 중입니다. 영국 신청 후속 시 후속으로 진행했을 경우 신속 검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국과 유럽 클리니젠 계약 기억하시죠? 렌즈맙이라고 해서 클리니젠 계약을 맺었는데요. 치료 목적 사용이 17개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텔콘 KPM테크는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권리를 취득했고요. 가교 임상이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한국에서 64만 9천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방금에 좀 다시 검색해 보니까 67만 명 정도로 나오네요. 호주에서 기관 지원 연구 대상 약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C-스마트, 아까 그 암 환자에서의 코로나 예방 및 치료 연구죠. 벌써 환자가 72명 정도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 MHRA 및 타기관과의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다양한 기관과 미팅을 완료했고요. 판매 허가서 21년 7월 7일 날 제출을 완료했고 12월 달에 미팅을 한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나이스 미팅이 하나 있고 MHRA 미팅이 있는데요. 나이스 미팅에서는 수가제도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행위별 수가제 아니면 뭐 그 약의 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제도 뭐 그런 것을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MHRA 미팅은 추가 자료 요청에 관하여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2년 2분기, 올해 2분기 내에 영국 전 단계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지역별 공급체인 계약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클리니젠, 렌즈맙 계약 관련 소식이 또 있는데요. 내용이 또 있는데요. 클리니젠은 참고로 규제 전반 절차 및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세계적 전문 의학 플랫폼을 공급 중인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패키징 그리고 라벨링 제품을 생산 중이고요. 렌질루맙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원 환자는 프랑스에서, 특히 유럽 중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입원 환자가 2만 명 내외고 영국에서는 17,000명 내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개요입니다. 캐시앤캐시 이퀴밸런트는 그대로입니다. 7천만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자금은 액티브 연구는 이제 NIH에 사고 있고, 레이팅이나 피리치 그리고 C스마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기 목표, 중기 목표가 있습니다. 2022년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단기 목표는 액티브 연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FDA 긴급 사용 승인 재신청을 할 거고요. MHRA 추가 자료 제출, 그리고 코로나에서 CRP 관련 논문 동료 평가를 출판한다. 그리고 코로나 보건경제학 관련 논문을 또 동료 평가를 출판할 거고요. 렌즈맙 관련해서 첫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표예요, 이거는. 중기 목표입니다. 백혈병 연구 환자 등록이 지속 이루어질 거고요. CAR-T 임상 3상 개시, 그리고 HVHD 임상 2, 3상 개시, 암 환자 코로나 연구 개시, 한국 가교 임상 개시, 유럽 가족 승인 아래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 중기, 단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 가교 임상이 올해 상반기 내에 된다고 하면 2월이나 3월 혹은 3, 4월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중기는 시간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그냥 단기 목표는 좀 얼추로라도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얼추라도 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중기 목표는 휴머니젠이 예상하기보다는 좀 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교 임상이 중기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휴머니젠에서도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제출할 자료를 자기네만의 생각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요. 한국 가교 임상 관련해서도 텔콤 KPM테크 대표 김지훈 대표죠. 그분과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그동안 업데이트 된 것 중에는 가장 많은 업데이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PR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PPT로 만들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고하시고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더 갖고 계시라, 더 사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